지방은 전세 마이너스 매매 마이너스, 서울은 전세 강세 매매 강세 이어지고 있는 거고, 수도권은 그 중간 정도에 있는 거죠. 근데 이런 분위기 속에서 결국 사람들의 생각은 서울 강세니까 시차를 두고 동심원처럼 퍼져나가서 지방에도 강세로 갈 것이다, 이렇게 보는 그런 뷰들이 있는 것 같고, 저는 얼마 전에 책 내면서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이게 지금 피크아웃 강세장의 전형적인 패턴이고, 그냥 탈지방하고 서울 부동산만 취득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다, 그렇게 보고 있는 거거든요. 안녕하세요. 최상혁의 부동산 심부름센터 센터장 최상혁입니다. 이번 주 들어서 촬영을 저희 새 스튜디오에서 하고 있는데, 새 스튜디오에 이런저런 자잘한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래된 건물을 좀 AS 잘 해주실 수 있는 우리 구독자분이 계시다면 댓글에 나 좀 살려주라. 여기 오래된 건물에 정말 손볼 게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제가 하루하루 삐쩍 말라가고 있거든요. 제 체중이 빠진 게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물론 질병 예방 읽어가지고 이런저런 책을 읽은 것도 있지만, 요즘에 정말 너무 힘듭니다. 이발소 갈 시간도 없어요. 하여튼 저는 이제 장발로 길러서 파마를 할 생각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시장이 요즘에 막 부동산 가격이 강세다 이런 얘기가 하도 나오고 있으니까 지금 부동산 시장에 대해 가지고 조금 얘기 드리고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지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연합에서 이런 제목으로 기사를 냈습니다. 서울 아파트 매매 전세 가격 상승폭이 너무 확대됐고 지방은 하락됐다. 그래서 제목처럼 굉장히 양극화된 그런 시장이라는 거죠. 서울은 주간으로 보시면은 0.18%가 오르고 있기 때문에 주간으로 0.2% 가까운 강세장은 진짜 상승세가 센 거거든요. 근데 지방은 마이너스 0.05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은 정말 보합세야. 0.01 매매 시세로 이렇고요. 전세 같은 경우에는 서울이 0.19%, 0.17 이런 식으로 0.2% 가깝게 오르고요. 전세 시세 굉장히 크게 오르고 있는 겁니다. 지방은 전세도 마이너스예요. 그리고 수도권은 서울을 포함하고 있으니까 전세가 0.1%, 전국으로는 0.04%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은 전세 마이너스 매매 마이너스, 서울은 전세 강세 매매 강세 이어지고 있는 거고, 수도권은 그 중간 정도에 있는 거죠. 근데 이런 분위기 속에서 결국 사람들의 생각은 서울 강세니까 시차를 두고 동심원처럼 퍼져나가서 지방에도 강세로 갈 것이다, 이렇게 보는 그런 뷰들이 있는 것 같고, 저는 얼마 전에 책 내면서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이게 지금 피크아웃 강세장의 전형적인 패턴이고, 그냥 탈지방하고 서울 부동산만 취득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다, 그렇게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 매매가 변동률을 부동산원만 발표 자료를 보면은 23년 기준으로는 이게 동향조사 변동률이니까 실거래 지수랑 약간 많지 않지만은, 매매가는 서울 마이너스 4% 작년, 경기 마이너스 8%, 인천 마이너스 6%인데 올해는 서울 플러스 경기 마이너스, 인천 0이라는 거예요. 매매가 동향조사 이렇거든요. 근데 실제 실거래 지수가 더 시장을 정확하게 반영하는데, 근데 보시면은 이게 24년 같은 경우에는 되게 보합세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게 주간 동향조사하는 거다 보니까 좀 그런 거가 있거든요. 근데 전체적으로 매매가는 작년 4에서 8% 마이너스, 올해는 보합세 정도 되는 거고요. 전세를 보면 작년 전세가 하락 엄청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작년 전세 역전세난이 심했기 때문에 서울 마이너스 11%, 전기 12%, 마이너스 10% 이런 건데요. 올해는 이 세 지역 모두 전세 강세거든요. 근데 다른 지역 보면은 이제 세종 같은 경우에는 전세 마이너스 5% 정도 되는데, 그래서 올해 세종도 전세 빠진다 막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와가지고 전체적으로 전세가 지방 광역시 약세인데, 수도권은 뭐 이 정도면은 사실상 거의 준초강세 그런 것들이 이어지면서 매매가 강세로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실거래 지수로 보면은요, 앞서 보신 거는 동향조사 그래프고 지금이 실거래 지수인데, 실거래 지수가 제일 시장을 잘 설명하걸랑요. 그래서 검은색은 서울 기준으로 매매 실거래 지수고, 21년 말에 정점 찍고 조정받았다가 작년에 한 10% 오르고 4분기에 내렸다가 지금 다시 이렇게 서서히 회복하는 구간에 있고, 근데 지방 광역시를 보면은 이게 조정은 같았지만 지금 회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 광역시 매매 시장 같은 경우에는 다른 때랑 조금 다르게 유난히 더 약세로 가고 있거든요. 물론 지금은 지방 광역시에 있는 특정 선도 단지들 가격들이 올라가는 거가 톡방을 통해 가지고 막 공유가 되고 있는데, 거래량도 많지 않고 하다 보니까는 지수 레벨 자체를 끌어오르지 못하고 있는 이제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갈라진 거죠. 원래는 좀 같이 동행했는데
지금은 이렇게 지방에는 안 가고 이제 서울만 가는 그런 강세장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런 강세를 피크아웃 강세라고 부르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피크아웃 강세에 대해서는 제가 외부 나갔을 때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도 3단계 정도로 구성이 될 것 같고요. 첫 번째 단계에서는 지방 부동산에 대한 그런 선호도가 극도로 내려가고, 그 다음에 수도권 그 안에서도 특히 준신축 아파트에 대한 그런 선호도가 극도로 올라가는 이런 분위기, 요즘의 분위기가 이게 피크아웃 강세장의 전형적인 모습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국면에서 수도권에 계신 부동산 투자자분들은 강세장이 왔다고 느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근데 반대로 그때야말로, 지금이야말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정리를 이제 하기 시작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뭐 연내에 정리하는 게 되도록이면 더 좋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강세장은 좀 더 길게 갈 수도 있을 겁니다. 구조적으로 탈지방 하면서 수도권으로 막 오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다 손 치면은 결국에는 뭐라 그럴까, 막 그런 분위기가 점점 가속화될 거기 때문에 더 뭔가 이런 페이지 1 강세장이 길게 갈 수도 있지만은 막 고점을 잡고 그때까지 갖고 있고 아니면 영원히 갖고 있고 이런 생각이기보다는 어차피 우리는 2040 전후로는 마이너스로 갈 거고, 시장은 언젠가 그거를 가격에 반영하게 될 거고, 그게 언제인지 알 수 없는데 이미 주택가격 레벨이 한참 올라와 있는 상황이니까 저는 지금 같아서면은 이런 강세장 분위기가 왔을 때 정리를 하고 얼마든지 해외 자산으로 가는 것이 좋은 대응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페이즈 2라고 2단계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수도권 안에서도 모자이크처럼 이제 빈집이 많아지는 지역들이 발생을 하게 될 겁니다. 이 수도권 내 모자이크는 특히 수도권에서 일어나는 재건축이 이거를 가속화시키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도 빈집들이 이제 많이 많아졌는데, 지방 광역시 말고 지방 일반 시도들의 빈집 평균이 주택 재고의 20% 정도 되거든요. 그 정도로 많아졌고, 아마 나중에 수도권 안에서도 모자이크처럼 빈집 지역이 많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빈집과 아닌 집으로 이제 시장이 점점 쪼그라들기 시작을 하고, 그 과정에서는 점점 더 원화 자산보다는 외화로 되어 있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게 되는 그런 이제 아수라장이 있을 것 같고요. 페이즈 3은 그때는 진짜 자산을 탈한국하는 거를 정말 진짜 가속화하고 구조화할 것 같거든요. 그게 이때부터는 그냥 장기적으로 역성장할 것 같고, 외환 시장도 상당한 영향을 받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엄청난 미래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지 않을 가능성도 커요. 근데 현재는 이제 출생률을 봤을 때는 이제 이렇게 갈 거라고 어느 정도는 짐작해두고 대응하는 게 좀 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주택 가격이 좀 낮을 때는 자가 1주택도 자산 형성에 도움이 되고 하니까 그거를 갖고 있고 이런 건 문제 없다 생각하는데, 가격이 높으면 높을수록 주택의 그 총 자산 수익률이 극도로 떨어지고, 그 다음에 주거 안정이라는 것도 결국엔 사회 전체적으로 얼마만큼 내가 소득과 자산이 올라가는 거에 따라 가지고 좀 달려 있는 거다 보니까 그래서 너무 지금 막 모자이크가 생길 것 같은 그런 그런 자산을 굳이 취득해야 되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여튼 우리 영상을 보는 채널 연령대는 다양합니다. 위아래로 되게 다양하고, 특정 연령대마다 선호하는 자산군이 있는데, 지금 소위 30대 이하 세대들에게는 국내 부동산은 뭐 미국 주식하다가 돈 벌면은 부동산 사는 거지, 부동산으로 돈 벌려고 막 여러 채 사고 하는 우리 40대 이상의 제가 봐왔던 그 동세대들 이상들의 그런 재테크나 자산 운용 전략이랑은 되게 다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겠고요. 저라면은 뭐 모든 사람이 제 말 들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도 안 하지만은, 저는 제 주변 지인들한테는 너무 비싼 부동산을 무리해서 사지 말자. 돈이 남아 돌아서 사는 거에 대해서는 뭐 아무 말 없죠. 그리고 외화 자산에 대한 비중이 한참 되는 상황에서 국내 부동산 취득한다, 그런 거 괜찮습니다. 근데 국내 부동산 그것만 지켜보고 있어야 되는 그런 입장은 어떻게 보면 가장 위험한 포지션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강세장이 되면은 저 같은 채널에는 뭐 댓글이 안 좋게 달리는 거를 제가 잘 알고 있는데, 저라면 지금 그냥 정리하고 뭐 미국으로 좀 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자산 배분 해놓으려고 노력을 정말 많이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제가 지금 시장 바라보고 있는 뷰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상세한 그런 내용들은 제가 네프콘에 좀 적어놨거든요. 제 개인적인 내용들이 좀 들어있기 때문에 이걸 막 공개적으로 말하기는 조금 그래가지고, 제 네프콘에만 제가 지난 4년 동안 어떻게 대응했는지 막 그렇게 좀 얘기를 했는데, 그런 부분도 잘 정리해 놨으니까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